네, 24시간 돌아가는 우리 크립토 시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이죠. 이제는 암호화폐가 대세다. 안녕하세요. 코인랩소디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승희. 장하지입니다. 자, 앵커님, 저희가 또 아침부터 방송국이 분주합니다. 항상 저희 방송이 시작되기 전에 중동 전쟁 관련한 속보가 많이 뜨는 것 같아요. 특히 트럼프 관련해서. 요새 정말 9시가 사실 암호화폐 시장도 우리 국내 거래소 기준으로는 종가 마감이기도 하고 거래량이 정말 활발하게 일어나는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시기에 방송하는 걸 별로 농담이고요. 자 어쨌든 지금 계속해서 지금 글로벌 시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던 네. 이란과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계속해서 해 드리고 있는데 또 속보가 아침부터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지금 저희가 타임라인을 한번 간단히 정리를 해 보자면 일단 미국이 미드나이트 해머 작전을 통해서 이란의 핵시설 3곳을 강타했죠. 네. 그리고 트럼프는 이 작전을 성공적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제가 재밌었던 게 이란이 일단 미국의 알 우데이드 공군기지에 미사일을 공격을 했는데 이 부분이 좀 재밌었던 게 그냥 타격을 하면 타격을 하는 건데 이란이 먼저 트럼프 대통령한테 사전 경고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형 나 때릴게." 이런 거 아닐까요? "형 나 지금 때릴 거니까 일단 액션만." 이런 느낌이지 않았을까? 확실히 미국이 세계 군사 강국이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쵸. 무서웠나 봐요. "나 지금 때릴 테니까 인명 피해는 없게." 이러지 않을까 싶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도 사전 경고를 우리한테 줬고 그리고 인명 피해도 없었다면서 이 오히려 이란의 반응을 좀 예상보다 약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또 전격 발표를 했죠. 이란과 이스라엘이 완전하고 무조건적인 휴전 합의에 동의를 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고요. 이란은 6시간 먼저, 그리고 이스라엘은 12시간 후 정전을 시작한다라는 구체적인 시간표까지 제시를 하면서 이 본인이 이 중동 전쟁을 끝내는 중재자 역할을 했다라고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이 소식에 지금 우리 글로벌 시장도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잠시 후에 저희가 유가 차트도 한번 살펴보겠지만 유가도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을 어떻게 좀 짜봐야 할까요, 앵커님? 게다가 지금 이번 주에 이 전쟁이 그래도 사실 불씨가 좀 네. 사그라들긴 했지만 경제 지표도 많이 발표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맞아요. 정말 6월 한 달이 굉장히 정신이 없습니다. 이 정도면 트럼프 대통령의 리딩방 아닌가. 그래서 '좀 말 좀 하고 이렇게 휴전 협의 좀 해 주지. 선물을 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오늘 또 간밤 마감된 미증시 상황은 또 어땠을까요? 일단 미증시는 모두 강세 마감했습니다. 사실 사전에 이란이 먼저 통보하며 공격을 하기도 네.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격 자체도 미군 기지에 한정이 되어 있고 또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가능성이 닫힌 결말로 이제 가능 봉쇄를 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그쵸. 그 가능성이 좀 제기가 되면서 시장은 다시 환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 유가도 급락했고 이 급락이 시장을 좀 밀어 올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윌러 이사에 이어서 이 매파로 좀 꼽히는 미셸 보우먼 연준 부의장까지 7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한 번 더 시사하는 발언까지 하면서 시장은 환호성을 좀 지르며 마무리했습니다. 이 때문에 에너지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도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했고요. 일단 가장 이 시장의 불안정한 요소였던 이 중동 전쟁이 좀 뭐 아직까지 뭐 이란이나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입장이 더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 불씨가 좀 사그라들어가는 모습이 보이면서 시장이 그래도 한숨 좀 돌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중동 전쟁에 대한 타임라인을 저희가 짚어드렸고 뉴욕 증시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이제 간밤에 발표된 거시경제 지표 하나와 또 개별 종목까지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단 어제 미국 6월 PMI 예비치가 발표가 됐었죠.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 중에 하나인데 이 지표가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앞으로 나올 또 지표들과 우리 일상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좀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단 PMI라고 하면은 S&P 글로벌이 발표하는 지수죠.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구매 관리자 지수인데 말 그대로 이제 기업의 구매 담당자들이 느끼는 경기 숫자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즉 뭐 회사가 이 물건을 더 많이 만들고 있는지 아니면 덜 만들고 있는지 이를 판단하면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경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판단할 수 있는 숫자인데요. 보통 이제 50을 기준으로 해서 50 이상일 경우에는 경기가 확장되고 있다. 50 미만일 경우에는 경기가 위축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제조업 PMI 같은 경우에는 미국 공장들이 좀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는지, 새로 주문이 늘어나고 있는지 이런 정보를 보여주기 때문에 미국 경제의 체온계다라고 불리기도 하는 지수입니다. 자, 일단 앞서 S&P 글로벌이 발표한 5월 지표에서는 제조업 PMI가 52, 또 서비스업 PMI는 53.7로 일단 두 지표가 50을 상회하기는 했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일단은 안정적인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6월에 예상하는 분위기는 사실 달랐습니다. 관세 불확실성도 계속되고 있고 또 중동 전쟁까지 겹치면서 이 양 지수가 50 밑으로 돌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좀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결과가 나오면서 제조업은 전달과 같이 50위로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서비스업은 53.1로 뭐 전월보다는 소폭 하락했지만 그래도 같은 수준을 유지한 셈입니다. 일단은 그래도 둘 다 50을 초과해서 이 확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그래프를 보시면은 그래도 유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일단은 왜 밑돌지 않고 유지를 했냐라고 했다면 관세 우려로 인해서 이 미국 기업들이 재고를 확보한 게 영향을 줬다라는 풀이로 좀 해석됩니다. 두 업종에서는 근데 모두 가격 상승세가 특히나 좀 많이 반영이 됐다고 하는데요. 어쨌거나 인플레이션 압박이 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은 마찬가지죠. 지수가 유지는 했지만요. 근데 뭐 지수가 일단은 이렇게 나왔지만 특히 요즘처럼 중동 리스크 살짝은 잠잠해졌지만요. 리스크도 계속 나오고 있고 관세 불확실성과 또 금리 인하에 대해서 7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연준 안에서 상반된 입장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PMI 수치 하나가 시장 어떤 방향에 가장 큰 많은 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굉장히 민감하게 작용을 할 것이고요. 특히나 이 시장은 속도전이기 때문에 예비치가 사실 확정치보다 더 중요하게 작용을 한단 말이죠. 더 시장에 많이 반영이 되는 건데 게다가 이제 뭐 PMI가 그래서 그 단서를 좀 앞으로의 단서를 제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쵸. PMI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주신 것처럼 연준보다는 좀 한 발 앞서서 살펴볼 수 있는 뭐 선행 시그널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미국 경제가 서비스 중심으로 그래도 여전히 확장 국면에 있고 또 고용과 수요는 강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물가 압력에 대한 그런 우려감은 아직도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 같은 경우에는 섣불리 금리를 화끈하게 내릴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라는 건데 연말에 대한 금리 전망이 그래도 여전히 두 번이 남아 있지만 특히 이번 주 수요일 또 굉장히 중요한 날이잖아요. 파월 의장의 또 발언이 증언이 네. 있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매크로 경제 지표가 또 금리 전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다음에 또 우리가 종목별 이슈 한번 살펴보셔야죠. 네, 맞습니다. 제가 오늘 브리핑을 해 드릴 종목별 이슈는 바로 테슬라입니다. 네. 아, 테슬라 오늘 많이 네, 많이 올랐더라고요. 올랐습니다. 로보택시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사실 한동안 테슬라 주가가 굉장히 요동을 쳤잖아요. 그쵸. 그래도 일단은 상용화에 나섰기 때문에 이 기대감이 그래도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역시 테슬라였나 싶기도 하고요. 네. 네, 이제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상업 운행을 시작을 했죠. 뭐 로보택시가 사실 상용화 일정이 계속 지연되기도 했고 또 머스크의 정치적인 이슈까지 리스크까지 계속 겹치면서 위태로운 모습을 많이 보였지만 그래도 상용화에 나서면서 이 시장에 드디어 모습을 내놓으면서 주가가 8% 넘게 오르면서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약 10대 가량의 차량이 시범적으로 도입이 됐고요. 요금은 이제 한국 원화로 6천 원 정도. 그러니까 이게 제가 생각했던 첫 고정 요금보다는 조금 싸게 저렴하게 네. 시작을 한 느낌이더라고요. 네네네. 일단은 뭐 인플루언서들을 대상으로 좀 음. 이 탑승을 시승을 진행을 하고 있지만요.
아직은 제한된 구역에서만 운행이 되고 있고 완전 무인 자율화는 아니기 때문에 옆에 또 직원이 네, 탑승을 했다 탑승하면서 하더라고요. 그쵸? 동행하면서 일단은 음. 시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아직까지는 안전요원이 함께 탑승하는 어떻게 음. 보면 유인 그쵸. 로보택시지만 일단은 완전 무인 자율 주행의 전초 단계라는 데서는 의미가 좀 큰 부분이죠. 머스크는 이에 대해서 주가도 올랐기 때문에 출시 성공을 기념하면서 자신의 SNS에 기념하는 말들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블룸버그에 따르면요, 이날 첫 시승에서는 일부 문제가 좀 발생이 됐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음. 사고는 없었지만 이 로보택시가 일부 과속하는 모습도 보였고요. 또 차선을 잘못 진입하는 모습까지 나오면서 이 교통안전국이 안정성을 확인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이제 이러한 답변을 줄 때 경쟁사에게 어떤 힌트가 될 수 있는 발언들이 섞여 있을 수 있다면서 음. 좀 답변을 삼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제일 궁금한 부분이 이런 것 같아요. 예로 들어서 '사람이 운전하는 택시가 사고율이 높을까? 아니면 로봇 택시가 자율주행을 해서 사고율이 높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 여기에서 나온 뭐 운영 첫날부터 차선을 잘못 진입했다라든지 아니면 뭐 황색선을 음. 침범했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보다는 그래도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무튼 그래도 생각보다는 굉장히 정밀하게 운전을 한다라는 거고 또 뭐 레이더 없이 카메라 신경으로만 운행이 된다고 하는 게 되게 의외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또 그 카메라 센서 부분이 네. 이 웨이모와 음. 차별점이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오. 이를 바라보는 또 시장의 입장이 또 다르기도 합니다. 마지막 부분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은 애널리스트의 시각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낙관적인 분석과 또 신중한 분석으로 나뉘고 있는데요. 일단은 보수적으로 보는 쪽에서는 이미 이 주가는 로보택시의 기대감을 선반영한 상태다. 주가가 지금 많이 과열되어 있다. 그리고 정치적인 리스크로 인해서 브랜드 이미지가 위태롭다. 언제 또 머스크가 또 정치적인 이슈로 논란이 나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위태로운 상태다라면서 하향 조정하는 입장이 있고요. 또 반대로 낙관적인 쪽에서는 이제 시작이다라고 보면서 뭐 $500까지 굉장히 크게 오르는 입장도 있습니다. 뭐 특히 웨드부시 된 애널리스트는 "황금기 문을 이제 연 거다."라고 말하기도 했고요. 2026년까지 주가가 $500까지 갈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뭐 이 로보택시가 그리고 테슬라가 단순한 어떤 차량 판매 회사가 아닌 이 플랫폼 비즈니스로의 대전환이 시작됐다라는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똑같이 상향 조정하는 모습도 보이기도 했었죠. 그만큼 뭐 '장기적인 가치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들이 상향 조정하는 쪽에 속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다고 했던 이 테슬라의 가장 큰 경쟁자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구글 자회사인 웨이모죠. 웨이모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와 다르게 이미 주요 도시에서 상용화를 이미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주 25만 건 이상의 탑승이 이루어지고 있고 주행 지역도 점점 넓혀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테슬라와 다른 점은 완전 무인 상업 운행까지 완료를 한 상황이다라는 게 차별점입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사실 어떻게 보면 일각에서는 느리다라는 입장들이 더 음. 많이 나오고 있기도 하죠. 테슬라와 웨이모의 차이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일단은 웨이모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센서를 조합해서 매우 정밀한 주행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성 측면에서는 시장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요. 하지만 테슬라는 카메라 기반 비전 AI 기술로만 구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성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음. 이 첫날 같은 이슈들이 좀 발생하지 않았나 싶어요. 음. 하지만 이제 안전성은 떨어지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범용성은 크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죠. 그래서 뭐 이제 웨이모는 느리지만 뭐 신중하고 음. 뭐 테슬라는 빠르지만 실험적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애널리스트의 시각과 일단 자율주행의 첫 시작일 그리고 웨이모와의 차별점까지 좀 이야기를 드려봤는데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는 과연 어떤 포인트를 짚어봐야 될까라고 했을 때는 일단은 지금 단기 주가 모멘텀은 한번 반영이 된 상태죠. 네. 출시에 상용화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하지만 이후에는 좀 차익 실현이 나올 가능성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는 좀 봤을 때는
차량 판매가 아니라 이제 서비스 매출로 좀 넘어가는 구조 변화가 핵심으로 보이고 웨이모와의 기술 경쟁도 여전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또 그리고 규제 환경도 많이 영향을 주겠죠. 사실 이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차량에 있어서는 굉장히 관대한 주였거든요. 하지만 이번에 테슬라의 상용화 시작과 함께 이 규제 법안을 조금 더 엄격하게 하는 법안에 서명을 했기 때문에 테슬라에게 과연 이 부분이 또 어떤 영향을 줄지, 어떤 압박으로 작용할 것인지도 계속 지켜봐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